어제는 미 증시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39%, 나스닥이 0.59%로 하락했고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22%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어제도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했는데요. 10년물이 4.12%, 30년물이 4.22%로 특히 3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1.92%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채금리에 과하게 선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자, TLT가 1.33%, TMF가 4.09% 상승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채권 투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채권 비중을 일정 부분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메인은 고용지표였는데요. 제가 빨간 박스로 표기한 부분을 잘 봐주세요. 미 증시는 11월까지는 GDP가 잘 나와주면서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과 고용지표가 적당히 안 좋게 나와주면서 물가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제가 고용지표는 적당히 안 좋아지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약간의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구인건 수는 전월 935만 건과 시장의 예상인 930만 건보다 하회한 873만 3천 건이 나왔는데요.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시장이 원하는 적당히 안 좋아지는 수치를 조금 벗어났다고 봐야겠죠. 자, ADP 민간 고용 수도 10만 3천 명 증가로 이전 10만 6천 건이나 시장의 예측인 10만 건보다 하회한 수치입니다. 10월에도 시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던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연준은 고용지표가 적당히 안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 둔화, 적당한 소비 위축을 통한 물가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가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단위 노동 비용도 시장의 예측인 마이너스 0.9%보다 하회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11월에 GDP가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들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속도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은 5.2% 증가해서 이전 3.5%와 시장의 예상인 4.9%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주었습니다. 이 지표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노동 생산성은 근로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더 적은 자원을 사용해서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들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등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별 주가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전기차와 리오프닝 주도주들이 좋았네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밀착 관리 종목 중에 제 템플릿 기준 적정 주가보다 가격이 많이 아래에 있어서 모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블록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4.79%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채권 투자 적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시작하지도 않았죠. 제가 시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과하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시장의 기분을 맞출 필요 없죠. 내년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뭐 오른다 하락한다의 관점이 아니고 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생산성, GDP는 적당히 성장해 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물가 2%를 향한 고용지표와 소비지표가 적당히 안 좋아지는 걸 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체크해보면 됩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궤도를 이탈하는 것은 아닐지를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